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정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다 빠지고 있어요. 뭐 4, 50개 이상이 순위로 봤을 때 4, 50개 이상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브리핑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막 우려할 만큼의 시장의 조정은 아니다. 그동안의 어떤 차익 실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앞전에 카카오 영상에서 코멘트를 좀 달아드렸습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이 좀 우려스럽다 싶으신 분들은요, 앞전 카카오 영상을 꼭 한번 시청을 좀 해 주시고요. 자, 대형주들은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 찬스로 활용을 해라 라고 제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자, 어떤 이유에서 그런 내용들이 일지, 그리고 국내 배터리 기업들 최근에 노이즈도 많았고 우려감들도 많았습니다. 자, 어쨌든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역대가 오고 있는데, 자, 간단하게 뭐 이 배터리 기업들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할 말이 너무 많죠. 하지만 간단하고 특징적이고 요점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들 좀 참고해 보시고요.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배터리 대표 3인방 LG화학,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으로 봐야 되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삼성 SDI, 이 정도만 우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제가 몇 가지만 키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적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사실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 일단 이 정도만 우선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완성차 기업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배터리 내재화, 자, 배터리 내재화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정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 자, LG와 SK 간의 소송건은 어쨌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단 최종적으로 뭐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이런 합의금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LG 측에서는 3억을 요구를 했고, 3조를 요구를 했고, SK 쪽에서는 또 1조 정도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2조로 합의가 일단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양사 간에 LG 쪽에서는 또 이런 합의금을 통해서 비용이 좀 마련이 된 부분, SK 쪽에서는 이제 오히려 그동안에 이제 해외 쪽에 투자하고 시설 확대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해서 또 긍정적으로 양사가 합의를 잘 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터리 유형별로 각자 기업,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 파우치형, LG나 SK는 파우치형을 좀 주로 생산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원통형,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또 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유형별로 선호도에 따른 수주 변동이 있겠느냐.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좀 잡아볼 텐데, 자, 첫 번째로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에 대한 브리핑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중간에 흐름을 못 끊을 것 같으니까,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먼저 꼭 눌러주시고요. 자, 다양한 이야기들은 제가 또 이렇게 우측 아래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무료방에서도 또 다양한 코멘트를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남기신다고 해서 저희가 피싱으로 활용을 하거나 뭐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외부로 노출하거나 이런 불법적인 행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되고요. 불법 광고나 이런 것 때문에 비밀번호를 걸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문자 요청을 하는 거니까 편하게 안심하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자,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배터리 내재와 테슬라도 중국에다가 배터리 셀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아니 공장은 이미 지었고 가동을 뭐 한 5년 뒤에 예상을 좀 하고 있으면서 배터리의 원가 가격을 낮추고 기술을 또 이제 효율성을 높여서 완성차의 판매 단가를 좀 낮추겠다. 그래서 시장에 이제 선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밝혀오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자차적인 내재화, 그래서 노스볼트의 비중을 좀 지분을 보유하면서 그들의 어떤 기술력들을 통해서 또 이제 그렇죠? 내재화 한다라는 이야기도 밝혀오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LG와 SK 각각 탑3 중에 2에 해당이 됩니다. 매출 비중으로 따지면은 폭스바겐이 탑2에 해당이 되는데, 적지 않은 규모예요. 폭스바겐 쪽에 배터리 납품하는 그 비중이 적지 않은 부분인데, SK와 LG 간의 소송건으로 막 시끄러우니까 니네 괜히 법적으로 뭔가 제재받아서 우리와의 거래에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겠냐 라는 우려감 때문에
니네 거 안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약간 반협박식으로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각형으로 전환할 것이다. 각형이라고 하면은 노스볼트나 중국의 CATL이나 그 다음에 삼성 SDI 이렇게 있습니다. LG와 SK가 각형 배터리를 뭐 생산을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시설을 새로 늘려서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각형 쪽으로 투자를 했을 때 과연 폭스바겐이라든지 다른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이들이 투자한 만큼 그거를 빼올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주를 계속 유지할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좀 우려스러울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끼칠 것이고, 자, 그래서 각각 유형별로 뭐 장단점들은 다 있습니다. 장단점들은 다 있지만 각각 기업에서 또 선호하는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 또 완성차를 제조함에 있어서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또 그들의 입맛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이 배터리 기업들이 멍청하게 그냥 그들이 우리 밥그릇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기업들의 고객사들의 입맛에 못 맞추게끔 그냥 멀어지기만 하겠냐라는 거죠. 기술력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원하거나 고객사들이 자체적으로 내재화한다라고 했을 때 니들은 내재화해서 절대 우리 전문적으로 하는 배터리 우리 회사들을 따라올 수 없어라는 기술력들을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분명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지금 뭐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만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잘 되는 건 잘 되는 거대로 끌고 가면서 또 그동안 완성차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해소시켜 가면서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으로 기술적으로 격차를 벌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한편으로 해봅니다. 왜? 이미 그렇게 해왔고요. 이미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K배터리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종목들을 좀 하나씩 간단하게 좀 마무리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요. 자, 우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무료방에서도 계속 브리핑을 드리고 공식적으로 또 추천을 좀 드려놨는데, 올해 2분기, 3분기 때부터 본격적인 실적 퍼포먼스가 나타날 종목입니다. 올해 2021년에는 또 소형 전지 쪽으로도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좀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목표가도 증권사에서 이제 100만 원대로 벌써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각형 배터리의 중요성과 기술력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고마진의 이 원통형 전지의 이런 전통적인 강자의 면모를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쪽 부분으로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전체적인 물량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고, 추가적으로 고객사와의 여러 가지 확대 논의들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쟁사들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는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적고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은 바로 삼성 SDI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업들이 좋지 않냐라고 놓고 본다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3사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밸류상으로 저렴한 게 사실 저는 삼성 SDI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지금 배터리만 메인이 아니에요. LG화학의 전체 매출에서 배터리 판매 비중이 아직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또 실제로 배터리 쪽에서는 지금 그동안에 오랜 기간 적자를 겪어오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을 멀티플을 125배를 받았었고, 현재 2021년 실적으로 했을 때 30배의 멀티플을 적용을 받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0배인 LG화학 대비해서 49배가 나옵니다. 50배 가까운 멀티플을 적용을 받았는데, 그러면 삼성 SDI가 비싸냐라고 놓고 본다면 비싸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왜? 삼성 SDI는 지금 현재 2차전지 쪽으로 하고 있는 사업 비중이 7, 80% 가까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 규모가 계속 커져가고 있고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판매 비중이 많은,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2차전지 쪽으로만 본다면 삼성 SDI가 프리미엄을 더 받아도 되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런 국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계속 봐야 되는 항목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또 LG화학으로 잠깐 돌아와 보면요.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이제 100% 보유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보긴 봐야 되지만, 자, 어쨌든 완성차 기업들이 자꾸 이렇게 찌근덕찌근덕거리면서 이 배터리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발표로 인해서 배터리 셀 판가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인 부분이라는 거고, 일단은 당사 추정에 의하면은 2025년에 국내에서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이 45.8%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미국에다가 우리 LG 쪽은 추가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뭐 배터리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유형별로 이런 폼팩이라고 해요. 폼팩터를 다변화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신경전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불확실성들이 계속 해소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또 뭐냐, 정유 사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가가 지금 과연 옛날처럼 막 100불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아직까지는 경기 호황기로 진입이 된다라고 해도 우리 유가에 석유에 대한 어떤 수요가 앞으로는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뭐 그렇다고 매력이 있냐 없냐라고 놓고 본다면 크게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1분기에 대한 실적을 기대하실 거면은 SK이노베이션이 낫긴 낫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지금 받았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조금 그래도 올해 연말까지라도, 그리고 내후년까지라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삼성 SDI를 좀 꼽고 싶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보고 싶진 않지만, 뭔가 모르게 지금 이제 시클리컬에 대한 영향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병행해서 봐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배터리 셀업체로만 중심을 잡아서 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다른 정유 사업이라든지 뭐 화학 쪽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보실 거면은, 같이 추가적으로 그쪽 분위기가 살아난다면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을 봐도 좋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 쪽으로 우선적으로 초점을 둔다면 삼성 SDI를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둬보면 어떨까 하고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무료방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 드릴 테니까 우측 아래 번호로 성함 문자 남겨주시고요. VIP방에 바로 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또 우리 실적주들, 지금 실적주 이런 와중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금호석유는 장중에 5%대까지 상승을 보였었고요. 뭐 솔레임이나 이런 종목들 도 우리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7%대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13만원 밑에서부터 계속 소개를 해드렸다가 분할로 대응 해서 벌써 지금 또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그리고 그동안에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도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LG전자 뭐 3.4%대 조정 괜찮습니다. 16만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또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인데, 시장 분위기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시면 예를 들어 뭐 삼성 SDI 이런 것들도 2.7%대 3% 가까이 빠지죠. 아이, 매수 찬스죠. 더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찬스죠. 이렇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타 이런 코멘트들 좀 잘 챙겨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